안녕하세요. 48년생 70살 최찬숙입니다. 모르고 갔지요. 그냥 또 딸날까봐 간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배꼽 수술을 하고 아기를 덜 낳게 하고 복강성 수술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시대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낙태 수술하라고 막 굉장히 많이 권했어요. 그리고 많이 나면은 그냥 고생할 것 같고 또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또 딸 낳다고 또 뭐라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애를 가서 떼어버렸어요. 한 2년 있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그놈 애가 또 딸인 줄 알고 에이 그냥 가서 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동네 아줌마가 애로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미쳤냐? 그러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못 이겨서 집으로 와가지고 몇 달 있다 애를 낳으니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낙태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죠. 첫 번째 아기는 제가 신혼여행 가서 만들어가지고 얼떨결에 낳았고요. 애가 한 돌쯤 됐을 때 절대 임신이 안 되는 일주일 정도 생리 후 일주일 정도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남편하고 성관계를 했었고요. 그게 임신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난 그 엉터리 지식을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거야? 제가 처음 낙태를 했을 때 그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불순이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저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아이가 많이 커 있는 상태였고요. 정말 이제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낙태를 해야겠지. 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죠. 소파술이라고 부르나요? 네, 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했으니까 수술하고 친구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저희 집에 가서. 저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옆에서 계속 울어서 되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야 30만 원 있냐? 라고 연락을 하면 그러면은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소파술로 낙태 수술을 하는데 30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병원비가 이 정도 들 것 같다라고 알려주자 그 사람이 이 돈 내가 앞으로 막 뭐 하고 뭐 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 사람이 본인이 임신했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겠죠. 제가 가임기 야호는 절대 안 돼라고 굉장히 정말 간절하게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걱정 마. 절대 내가 뭐 임신시키겠어? 진료에 사정할 거고 나 못 믿어? 그 남자가 진료에 사정을 했어요. 안심을 했죠. 그걸 보고.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노랗더라고요. 수술 당일날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병원에 직접 와서. 하지만 본인이 레슨이 있다면서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 동의를 받았고요. 수술하는 날에는 제 친구가 함께 저랑 동행을 했어요. 제가 거의 5개월 차에 접어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불러와 있었고 그래서 유도분만으로 낙태를 했죠. 정말 다시는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애를 낳아보려고 애를 썼죠. 나 다시는 애 24시간 잠 못 자면서 애는 못 낳아 알지. 자기가 애 낳겠다면 내가 낳아줄게. 바닥을 보면서 입을 꼭 닫고 있더라고요. 믿을 데가 없는 절망감. 근데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나이가 29살이었잖아요. 음악을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벌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고학력자도 아니고 정말 앞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워야 하니까 결정을 내린 거였는데 이제 그 두 번째였는데 이제 한 번 낙태를 했고 사실 낙태하고 나서 내 몸이 얼마나 아프고 나쁜지를 느끼고 나니까 그 수술 방법, 소파술로는 더 이상 수술을 하고 싶지 않고 되게 두려웠어요. 약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걔가 알아봤어요. 남자친구가 찾아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사실. 어차피 걔가 의지가 없다면. 근데 뭔가 슬프다. 정말 약간 허물어져가는 외딴 건물 같은 데 있는 곳이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진짜 이게 그 인허가를 받은 병원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병원도 지저분했지만, 그리고 가장 충격받은 건 그 초음파 검사기에 콘돔 같이 생긴 걸 끼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환자가 보는 앞에서 새로 끼워주거나 아니면 환자가 들어갈 때 미리 끼워가지고 준비를 해주는데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가지고 다시 쓴 콘돔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약을 이제 줘가지고 먹었죠.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지난번에 연락했던 친구한테는 더 이상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하겠고, 또 친구 도움을 받는다고 뭐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숨기고 혼자 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소파술이랑 다른 게 약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할아버지 의사가 설명을 해줬는데 마치 출산을 한 것 같은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르몬 치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이 엄청나게 커지고 젖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는 그 이상하고 더러운 병원에 가기 싫어서 어떻게 도서관 같은 데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젖 짜내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사귀던 남자가 저에게 사귈 때 초창기에 자기가 사실은 그 전 여자친구와 함께 낙태를 3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문제지 내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치? 그 상대도 문제가 있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마치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이 30 거의 다 됐을 때였는데, 의사는 이제 초음파 그 검사 보면서 낙태를 2번이나 했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기 집 붙어 있었던 자리가 아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반말을 하지 않다가 낙태를 한 여성이라는 걸 인지한 후에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낙태를 2번이나 했네? 몸 막 끌리고 다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몸 막 끌리고 다녔구나. 사실 낙태하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내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낙태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져. 이 남자가 사실은 더 책임이 있을 텐데 내한테 정확한 내 몸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엉터리 지식을 가르친 학교가 더 책임이 있을 텐데 어째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게, 이런 저한테 학교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저한테 낙태죄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폴란드, 유럽 5개국을 돌며 우리는 낙태를 말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여전히 낙태는 불법이다. 당신 옆에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언제나 비밀이었던 이 이야기들. 우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고 숨죽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다. 그저 이 나라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